핵심 전략 무기 중 하나인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가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F-22 랩터는 공중전의 지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북한 지휘부까지도 은밀하게 침투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6 코브라 골드 훈련에 참가한 해군 해병대 장병들이 훈련장 인근 장애 아동 시설을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도서관을 지어주고 한국어 교실을 여는 등 해외 파병 부대의 민사작전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전략무기인 F-22 스텔스 전투기 편대가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전략무기인 F-22 전투기 4대가 17일 우리나라에 전개됐습니다. 가데나 주일 미군 기지에서 출발한 F-22 편대는 오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저공 비행을 하며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우리 공군의 F-15K 4대와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 4대가 랩터와 함께 비행했습니다. 테런스 오셔너시 주한미 7공군 사령관은 이번 훈련은 한미동맹의 힘을 보여주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양국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의 한반도 방위 공약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The F-22 Raptor is the most capable air superiority fighter in the world, and its capability represents one of many capabilities available for the defense of this great nation. The U.S. maintains an ironclad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F-22는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갖췄고 최대 속력 마하 2.5 이상의 작전 반경은 2,177km에 달합니다. 때문에 미국이 해외 수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 공군은 최강의 전투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를 억제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하면 철저하게 응징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난달 10일 B-52 장거리 폭격기를 오산 상공에 전개했고 지난 8일에는 긴급 전개 대비 태세 연습의 일환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배치했습니다. 또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는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 함이 우리 해군의 김자진 함과 연합 잠수함 훈련을 했고 17일에는 우리 해군의 P-3 해상 추계기와 미군 P-8 포세이돈 해상 추계기가 북한의 잠수함 탐지를 위한 연합 연습을 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F-22 랩터는 공중전의 지존이란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핵심 스텔스 기능의 마하 2.5 이상, 항속거리는 3,219km나 되는데요. F-22의 막강 전력을 윤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랩터. 아군 피해 없이 적전투기를 모두 경멸한다는 개념에서 개발된 5세대 전투기로 미국의 최첨단 항공 기술이 모두 녹아들었습니다. 주 계약업체는 로키드 마틴으로 기체와 무기체계, 최종 조립 등을 맡고 보잉은 날개와 기체, 항공전자 장치 통합 등을 맡아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탁월한 공중 장악 능력. F-22는 과거 미군이 실시한 모의 훈련에서 자신의 존재를 노출하지 않은 채 무시무시한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F-15와 F-16 전투기를 무려 144대나 격추시킨 겁니다. 상대 전투기들은 접근 사실조차 모른 채 날아오는 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텔스 기능 덕분에 적의 추적을 쉽게 회피할 수 있고 레이더에도 벌이나 풍뎅이 정도 크기로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에겐 실로 위협적인 전력입니다. 정밀 공습작전 경험도 풍부해 유사시 언제든 적지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진가를 발휘한 곳은 시리아와 이라크. 극단주의 무장세력 IS를 상대로 240차례 이상 작전을 펼쳤습니다. 합동 정밀 직격탄과 소형 정밀 폭탄을 장착한 F-22는 단독으로 IS 지휘소 등 핵심 표적을 괴멸시켰습니다. 일당 100 이상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5세대 전투기 F-22 랩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언제든 출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부지와 관련해 추측성 주장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의견 표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현재 공동실무단 운영에 관해 논의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 부지는 공동실무단의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의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부지를 선정해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에서 코브라 골드 훈련에 참가 중인 우리 장병들이 훈련장 인근의 장애아동 시설을 찾았습니다. 해군 해병대 공병대원들은 현지 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주고 한국어 교실도 열었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동행 취재하고 있는 김지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브라 골드 훈련이 펼쳐지고 있는 태국 사타입 인근의 장애아동 시설입니다. 일요일을 맞아 한미 장병들이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장병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계속된 훈련에 지쳐있던 장병들이 아이들에게서 오히려 힘을 얻는 듯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재밌게 놀고 공연하는 것도 봐서 많이 의미가 있고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고 찰흙으로 자신의 모습도 만들어 봅니다. 구석구석 쌓여있는 먼지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작은 선물도 마련했습니다. อเมริกาและ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นะคะที่ได้ให้เกียรติมาทำกิจกรรมที่บ้านหลังนี้ค่ะก็ต้องขอบคุณเป็นอย่างมากและโอกาสหน้าเราคงได้มีโอกาสต้อนรับคณะทหารเหล่านี้อีกนะคะ 한적한 시골 마을 왁푼송의 학교에선 귀에 익은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군 해병대 공병대원들은 한국어 교실을 열었습니다. 즐겁게 우리말을 따라하는 아이들. 갖고 싶었던 학용품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반응이 밝고 명랑해서 저에게도 매우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에 장병들이 도색 작업에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채 100명이 안 되는 조그만 시골 학교. 교육열은 높지만 시설이 낙후된 이 학교에 우리 코브라 골드 훈련전대는 도서관을 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 훈련에서는 단순하게 한국군 인력만 제공했다면 올해 훈련에서는 한국에서 직접 자재를 조달하여 이렇게 학교를 지었습니다. 먼 훗날 태국에 있는 현지 주민들이 한국군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의 수건 사업이었지만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이 단숨에 해결됐습니다. ในการสร้างอาคารเรียนคอบบโกในครั้งนี้นะคะซึ่งเปิดโอกาสให้กับเด็กๆโรงเรียนยากจนพื้นที่ห่างไกลแห่งนี้นะคะได้รับโอกาสดีๆนะคะขอบคุณค่ะ 이라크 자이툰 부대, 레바논 동명 부대, 아프가니스탄 오시노 부대. 파병 지역마다 신의 선물로 불리며 찬사를 받아온 민사작전의 전통을 코브라 골드 훈련전대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국 왁푼송에서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육군 24단이 6.25 전쟁 지평리 전투 전승 6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궂은 날씨에도 한미 프랑스군 관계자들은 치열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선배 전우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양평에 위치한 지평리 전투 전적비에서 제7기동군단과 양평군, 양평문화원 주관으로 지평리 전투 전승 6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육군 제7기동군단장과 20기계화 보병사단장, 미 2사단장과 주한 프랑스 무관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피비린내나는 격전의 현장에서 후퇴는 없다. 하룻밤만 더 버텨라라고 외치며 온몸으로 적을 막아냈던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싸웠던 우리 국군 용사들, 바로 이 모든 분들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6.25 전쟁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지평리 전투는 1951년 2월 중공군 4차 공세 시 미 2사단 23연대와 우리군 150여 명, 프랑스 대대가 사흘간의 격전 끝에 중공군 3개 사단 규모의 집중 공격을 막아낸 전투입니다. 이번 행사는 특히 중공군이 6.25 전쟁에 개입한 후 유엔군이 최초로 승리한 전투라는 점을 기념하기 위해 추모식이 아닌 전승 기념식으로 치렀습니다.
When researching the Battle of Chip Yung Ni, you will discover tales of skill, ingenuity, bravery, and self-sacrifice. You quickly realize the great impact the actions of those courageous Korean, American, and French warriors had on the war and the world around them during this cataclysmic battle. 이번 행사에 앞서 20기계화 보병사단은 지난해 9월 지평리 전투 전승을 기념하는 전승기념공원을 조성했으며 6.25 전쟁 참전용사와 함께 전차에 탑승해 과거 작전을 재현하는 행사를 갖는 등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 55사단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국가적 혈액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헌혈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이번 헌혈은 매년 실시하는 정기 헌혈과는 별도로 위기 상황에 보탬이 되고자 장병들이 뜻을 모아 시행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육군 55사단이 국가적 혈액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팔을 걷고 헌혈에 나섰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헌혈하는 인원이 줄어든 데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미뤄졌던 수술들이 연말연시에 집중돼 전국적으로 혈액 재고가 적정 보유량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최근 기습적인 한파, 작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가적으로 혈액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55사단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힘을 보태고자 정기적으로 헌혈 시행하는 것과 달리 별도로 이번 헌혈 행사를 자발적으로 주최하여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혹한기 훈련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헌혈에 동참한 장병은 35%를 넘어섰습니다. 군인으로서 헌혈을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또 제가 헌혈을 함으로써 혈액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헌혈에 동참한 이창효 사단장은 혈액 부족 사태 해결은 군에서 먼저 나서야 한다며 전 장병이 뜻을 모아 시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도에 메르스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헌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적으로 피가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 우선 먼저 나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장 포함해 전 장병들이 이번에 동참을 하자 하는 그런 뜻을 모았습니다. 사단은 이 밖에도 헌혈증 천사 나눔 운동, 헌혈 모범 장교 배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헌혈 행사와 동료 활동으로 꾸준히 혈액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병무청이 병역여행과 관련한 정보를 안내하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징병검사부터 현역병 입영, 보충역, 예비군에 이르기까지 과정별 맞춤형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맞춤 특기병에 대한 정보나 입영 후 첫 면회 시기, 부모님이 훈련소에 있는 자식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 등 병역 의무자와 부모가 함께 궁금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병무청은 각 지방 병무청 징병검사장과 민원실에 책자를 비치하고 고등학교나 대학교 방문 상담 시 학생들에게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사이버 홍보관을 통해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 책자가 병역 의무자들이 입대 시기를 스스로 선택하거나 적성과 특기를 살린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지침서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후예를 향해 세 번째 시간, 규칙적인 일과를 하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기본인데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에 점호를 하는 것이 아직 예비생도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루하루 훈련 일정을 소화하며 군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예비생도들의 아침 점호 현장, 함께 하시죠. 잠이 덜 깬 예비생도들이 아침 점호를 위해 반쯤 감긴 눈으로 연병장을 향합니다. 군대장 생도의 불호령에 정신이 번쩍, 잠은 어느새 달아나고 전력으로 질주를 합니다. 전력 질주가 무색할 만큼 늦은 예비생도가 꽤 많습니다. 준비해서 집합 시간 지키는 예비생도 보고
항상 눕는 예비생도 뭐야? 앉아! 뒤로 건너 다시. 소대 간의 간격이 산보이면 이렇게 줄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제대원들에게 알려줘야 대비하고 움직일 거 아닌가 알겠나? 네. 따라서 우로 갈 것이면 우로 갈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네. 입소 3일차, 벌써 3번째 아침 점호지만 쌀쌀한 새벽 공기처럼 적응이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 아침 점호 준비 끝! 애국가를 목청껏 부르며 아침을 맞이합니다. 공간 시작! 하나, 둘, 셋, 넷! 또다시 난관에 부딪힌 예비생도들. 하지만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나. 이동 실시. 실시! 군발해! 숙제하자! 군발해! 숙제하자! 군발해! 숙제하자! 공간 시작! 하나, 둘, 셋, 넷! 백두산 정기거든 우리는 영원한 다시 한번 심기일전. 아직은 모든 것이 설익은 것들이지만 이것 또한 성장 과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소리도 지르고 구보도 하고 집에서보다 일찍 시작한 하루여서일지 꿀맛 같은 식사 시간입니다. 따뜻한 밥과 국물로 채워진 식사 시간만큼 오늘 하루 일과도 보람과 성취감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뭐만 있었냐면 정말 황량한 그 침대에 아무것도 없고 책상 위에 딱 군복만 딱 한 벌 놓여 있더라고요. 정말 그 눈물이 났던 그런 벌써 30년이 지났지만 그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자신의 생도 시절을 들려주며 예비생도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생도대장. 대선배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간호사관 생도로서 나아가 간호장교로서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봅니다. 나 자신이 즐거워야 된다.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입교를 할 때는 멋진 모습으로 입교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하면 좋겠다. 무거운 총기의 무게만큼이나 어려웠던 생애 첫 집총 제시. 상황 발생 시 전장 투입을 위한 군장 결속까지 예비생도들의 리얼한 훈련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입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안보가 크게 위협받으며 우리 군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으로 국토방위와 국민안전수호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고 계신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또 고맙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모든 여성과 남성, 가족과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국군 장병들과 장병 가족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군인들의 모성 보호에도 힘쓸 뿐 아니라 폭력 예방 교육을 지원하며 군대 내 각종 폭력을 건절하는 문제에도 공동 대처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을 때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꼭 함께 풀어갔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곁에 다시 봄이 찾아오겠지만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어느 때보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철동같이 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과 함께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장병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장병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군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확장 억제 수단들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휘부를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데요. 네, 우리 군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